안녕하세요, 나린야입니다. 1 2 3 กินน้ำลายค่ะ ก็ไม่เป็นไร 사랑해, 리버 TV 타임. 사와디캅 유튜브 유일 태국연애 문화 전문 채널 리버TV입니다. 저 구독은 하셨나요? 채널 도와주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태국의 유명한 모델인 사라 카신기니가 남편이 될 연하의 싱가포르인과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TV 토크쇼에 출연해서 아이 둘 있는 싱글맘과 연하남의 러브스토리를 자랑했지만 이후 예비신랑이 태국 특별수사국의 수배가 되고 사라의 콘도에 숨어있다가 푸켓공항에서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다 태국 연예인은 사건 사고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독자분이 계셨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태국 연예인들은 사건 사고 후에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최근 1년간 있던 태국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작년에 태국 사회와 연예계를 뒤집어 놓은 폰지 사기 사건이 터졌는데 총 피해 규모가 수년에 걸쳐서 태국 돈 2천억 바트, 한국 돈으로 7조 5천억 원 규모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특별수사국까지 만들어서 아직도 수사 중에 있는데요. 이번 달 초에 모델인 사라의 싱가포르 국적 예비신랑이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라는 올해 35살의 이탈리아계 태국인으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보다는 남자와 관련된 가십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사라의 첫 남자는 마이크 앤젤로라는 태국판 프라우스에서 비 역할을 맡으면서 얼굴을 알리고 이후에는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중국계 태국 배우인데 이 배우와 2014년 결혼식 없이 첫 아를 낳고 헤어지면서 양육권 문제로 한동안 미디어에 오르내리고 2020년에는 태국에 와있던 당시 19살의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과 헤어지고 나서 둘째를 출산한 일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결혼식을 발표했던 세 번째 남자는 결혼식을 앞두고 대규모 폰지 사기 사건으로 전격 구속됐네요. 그리고 예비신랑의 구속 이후에 사라도 도주자 은닉 혐의로 태국 특별수사국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사건과 관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폰지 사기 사건과의 결백을 인스타에 올리면서 광고도 업데이트하면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결백을 얘기하는 글에 보니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섹시가수 바이더이가 하트를 남겼네요. 이 사라라는 모델이 남자와 헤어지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의 이미지로 응원하는 팬들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게 두 번은 좀 그렇죠. 업계 친구에게 물어봐도 사라는 남자 때문에 유명해진 거라고 하더군요. 이 폰지 사기 사건에 그리고 유명한 섹시 가수인 바이더이도 남편과 함께 이 폰지 사기에 관련된 계좌를 공유한 걸 인정하면서 부부가 같이 기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인 DJ 맨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을 미루고 있고요. 바이더이는 자기는 폰지 사기와 관련해서 결백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예정된 콘서트를 취소하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이 결혼할 때 슈퍼스타 이상의 규모의 엄청나게 화려한 결혼식을 했는데 이 남편이 집안이 좋지도 않고 인기도 없던 상황이라 연예계 주변에서는 결혼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바이더이 돈으로 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야 아, 남편이 폰지 사기로 돈이 많았구나 하고 연예계 쪽 사람들이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조사 중인 이 부부의 인스타는 역시나 아무 일 없는 듯이 사진들을 업로드하고 광고도 같이 업로드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라면 먹고 갈래라고 물어보는 인사말로 시청자분들에게는 얼굴이 익숙하신 크라팅도 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었는데요. 크라팅이 피눈과의 토크쇼에서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폰지 사기의 주모자와 친분이 있어서 같이 만났다가 자신의 돈 10만 바트를 투자했고 처음 1년은 매달 3천 바트의 배당금을 받고 이후로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사국에서도 폰지 사기 사건에 크라팅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참고인 조사만 받고 왔네요. 이때 인터뷰한 피눔이 대단한 게 만약 출연 이후에 크라팅이 유죄임이 밝혀지면 채널 3회는 물론이고 피눔은 책임을 지고 MC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임에도
크라틴과 인터뷰를 하고 방송을 내보냈다고 하네요. 이 토크쇼 관련해서 채널 3의 이사진이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MC인 피눔은 지금 태국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MC 중에 한 명입니다. 얼마 전에 나인의 진심을 듣고 바이번과 연결시켜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케이블 TV 채널 1에서 Why Are You라는 드라마로 주목받았던 신인 배우 토이가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내용을 가지고 질투하던 여친과 싸우다 여친이 짐 싸서 나가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오자 실랑이를 하다 결국 여친은 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달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자수한 토이는 바로 구금되었는데요. 구금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인스타스토리에 아직도 토이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자피를 써서 사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인의 인스타에 올렸었네요. 토이는 결국 구속되고 법원은 토이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서 자신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항소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속된 토이는 지금까지 이후로 SNS 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치정살인극으로 토이가 본인이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한 사건이라는 자백 후에도 피하자의 가족에 의해서 증언과 증거가 반박되고 있는 사건이었네요. 2005년 데뷔 후 꾸준히 주연급으로 활동하던 여배우 땡모가 지난해 4월에 친자매 이상으로 같이 지내던 매니저를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짜오프라야 강에서 보트를 타다가 강에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후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수색 작업으로 이틀 만에 결국 강물 속에서 찾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같이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어긋나면서 사건이 실족사인지 타살인지 미디어와 팬들에게 엄청난 이슈가 됩니다. 사건을 조사한 태국 경찰은 부검 이후에 땡모가 배에서 떨어지면서 쾌속정의 프로펠러에 맞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된 사고사로 결론 내리고 같이 있던 일행 중 2명은 사고를 야기시킨 죄로, 나머지는 가해자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한 죄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일행이 모두 술을 마시고 선주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지시했다고 하네요. 구금된 피의자들은 지난 8월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합니다. 아직 재판 결과에 관한 기사는 없네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인 이번 달 초에는 넷플릭스에 런칭되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의 영향을 받아서 터져나온 태국 학폭 논란에 물꼬를 튼 옴이 있습니다. 옴의 경우엔 이전의 법적인 사건 사고와는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논란 이후 정말 사과문의 정석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과문을 내놓고 팬들에게 응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팬들은 당신은 어린 나이라 정확히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쪽이고, 반면에 단순히 장난으로 괴롭혔다고 하기에는 그 대상이 자폐증 아이라는 사실이 사악함과 잔인함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인정하고 1월 7일 사과문을 내놓은 이후 옴파왓은 지금까지 모든 SNS 활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 전부터 채널 GMM에서 방송 중이던 드라마 10 Years Ticket은 이후에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핫스타로 떠오른 옴은 지난해 한국에서도 팬미팅을 하고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팬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 올 한해 예정인 드라마만 3편일 정도로 한창 인기 절정인 순간에 이런 학폭 논란이 나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예전 학교 다니던 때 시험 점수에 따라 강목으로 엉덩이를 맞던 폭력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만, 저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특히나 일방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폭력은 어떤 말로도 눈 감아줄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인 행동과 마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옴의 경우엔 사과문 이후에는 아직 어떤 움직임이나 기사화되는 내용이 없네요.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관련 기사들을 찾다 보니 태국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순수한 피해자로 사망한 경우에 법무부에서 사망보상금과 장례비 등으로 11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42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은 우리나라보다 더 세심하게 피해자 가족을 챙겨주는 듯 하네요. 오늘 영상의 사건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인 썰을 조금 풀자면요, 사라의 예비 신랑이 잡혀간 사건은 사라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인생 바꿔보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탄이 터져버린 케이스 같아요. 그리고 바이더이와 그 남편은 저는 둘 다 만나봤었는데, 바이더이는 만났던 게 지금처럼 유명한 스타가 되기 전이었지만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었고요. 그 남편은
말을 많이 섞어보진 않았지만 첫인상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좀 믿기 힘든 스타일이라고 느꼈었네요. 끄라띵은 처음 이름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주변 태국 친구들한테 걔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애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허허 웃고 다니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스타일의 그냥 사람 좋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땡모는 사건 당시 같이 있던 매니저가 아빠를 밝히지 않던 자신의 아이를 땡모에게 입양시킬 정도의 사이였다 보니 사건 이후 가장 먼저 거짓 진술을 자백하면서 모든 일이 밝혀진 걸로 보입니다. 토이는 워낙 사건이 명백하고 최악의 범죄라 태국의 분위기에서도 복귀하기는 불가능으로 생각되고요. 옴파왓은 3월에 팬미팅 취소 소식이 아직 없는 걸로 봐서 조용히 스케줄을 다시 시작할 듯 싶네요. 태국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이들에게는 한국의 연예인처럼 자숙기간이란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어떤 혐의를 받거나 재판을 받던지 형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전까지는 모든 대외적인 활동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러면 몇 년 전 한국 팬들에게 버림받은 미키 유천이 왜 태국에서 유료 팬미팅을 하려고 했는지 아실 수 있겠네요. 리버 TV 타이 구독 좋아요. 예. 안녕하세요. 리버 TV 타이. 리버 TV 타이. 리버 TV 타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làm giòn bô cô phải lê